안녕하세요. YBM 어건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6월 시험을 대비해서 HSK 3급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독해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진행된 대비 특강들을 통해서 제가 독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명사나 동사나 부사나 형용사, 기타 등등의 그런 품사들이 괄호에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양사랑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여전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확인하신 후에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건데, 매번 같은 패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핵심 포인트가 뭐였지? 형식은 어떻게 됐었고, 실전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서 내 머릿속에 이게 남는구나라고 이 패턴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 핵심 전략.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사를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제가 오늘 양사랑 접속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지시사나 수사와 명사 사이에 넣으면 되는데, 이제 양사가 만약에 여러 개 출제가 되면 어떤 명사에 따라서 양사가 어떤 양사가 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양사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뜻을 알고 정확하게 배치를 시켜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사 한번 짚어볼 거고요. 접속사는요, 3급, 4급, 5급, 6급까지 독해 영역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접속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익히고 가야겠다. 3급 때부터 접속사가 이제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독해 이 부분에도 어김없이 접속사를 집어넣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접속사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형식을 좀 볼게요. 양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또는 지시사와 명사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빈칸을 딱 보셨을 때 빈칸 앞에 수사가 있어요. 그리고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를 세기 위한 양사를 넣어야겠다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죠. 제가 그 3급의 독해 이 부분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대비 특강에서 각각의 빈칸의 위치와 품사의 관계를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그 특강 찾아보시고요. 오늘 양사만큼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 수사와 지시사 다음 그리고 명사 앞에 빈칸이 쳐져 있으면 나는 무조건 양사를 넣겠다라고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我买了 해놓고 숫자가 나오죠. 2라는 수사가 나오고 鞋子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이 사이에 양사를 넣어야겠다. 그런데 보시면 슈왕이랑 요디얼 중에서 슈왕이 양사이기 때문에 슈왕을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鞋子가 신발이에요. 신발은 한 쌍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신발의 양사는 슈왕을 쓸 수 있겠구나. 이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을 합니다. 윗 문장처럼 단문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컴마를 통해서 절과 절을 연결해 줄 때 접속사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하는 초반 부분에 빈칸이 쳐져 있으면, 때로는 이 주어 앞에나 아니면 뒷절에 앞부분에 빈칸이 쳐져 있으면 접속사가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속사는 단독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호응이 되는 또 다른 접속사나 부사와 같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여기서 보시면 시엔이라는 부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걸 하고, 然后그 다음에 然后가 때에 따라서 부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서관에 갔다가 시엔이 나왔기 때문에 딴시가 아니라 然后로 가야겠구나. 그 다음에, 그래서 시엔이랑 然后자체는 굉장히 평이한 접속사 구문이라서 3급이나 4급 정도에만 나오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5급이나 6급까지도 끝까지 이어지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할 양사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양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4급이랑 5급이랑 6급의 쭉쭉 이어질 때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갈 뿐이지, 양사를 미리 3급부터 하나하나씩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쫙 양사를 그 명사와 함께 적어놨어요. 그래서 쿠즈 같은 경우는
보통은 티아오랑 같이 오는구나. 그죠? 그래서 바지 한 벌. 종이를 한 장, 두 장 세잖아요. 그래서 짱을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즈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얘기하잖아요. 의자의 경우에는 마를 쓴다라는 거. 마가 우리가 개사로 무엇을 처치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와 명사 사이에 양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거 그냥 개사 아닌가요? 바자 구문의 바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숫자나 지시사나 명사 사이에 위치하면 얘가 양사로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땅가오 같은 경우는 한 개, 두 개, 큰 덩이로 한 개, 두 개로 셀 수도 있지만 한 조각, 두 조각으로도 셀 수도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옷은 이제 하의의 경우에는, 특히 바지의 경우에는 티아오를 썼다면 일반적인 옷의 경우에는 찌엔을 쓸 수 있죠.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접속사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 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접속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급, 4급에서 기초를 탄탄하게 잘 잡아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虽然但是 전형적인 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한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상급은 아무래도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헷갈렸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겠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해결하면 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멈춰놓고 한번 이게 무슨 뜻이었지 생각해 보시고 강의를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무단 얼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뭐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신랑호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이라는 게 나오면 우선을 굳이 썼다는 건 얘를 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했다는 얘기죠. 루구어 다음에 나머나 찌우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뭐뭐라면 인웨이 수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구문이죠. 그래서 뭐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한다.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이거 머릿속에 다 넣으시고 잠깐 멈춰놓고 쭉 그래 저게 저거였지 하고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암기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사실 이론을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듣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에 제대로 적용을 시키지 못하면 사실상 시험에서 시험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별로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몇 개의 접속사 양사를 많이 외워놔도 사실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면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A, B, C, D, E에서 랑호도 보이고 종, DNT, 루고, 얼지. 근데 딱 봤을 때 제시되어 있는 어휘들은 품사를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랑호 같은 경우는 호응하는 그런 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종은 한 종류, 두 종류라는 양사가 되는 거고, DNT는 이제 제가 특별히 명사도 한번 넣어봤어요. 자, 엘리베이터 명사 기억을 하시고요. 로고, 만약에, 얼치에. 아무래도 오늘 접속사를 배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접속사를 넣어봤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51번 문제 보시면, 자, 단어가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어를 모르면 움찔하시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뭐 했는지 주어, 수어 위주로 끊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당신이 시인이 들어가 있어요. 우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뒷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아도 시인이 나왔는데 내가 보기를 볼 때 랑호를 봤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거는 랑호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짜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요랑 차이점을 보인다면 짜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A, 신랑호 다시. 계속 제가 가장 강조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 학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록 짧은 시간 동안에 특강을 진행을 하는 거지만 이 시간 동안에 배우는 것들을 머릿속에 확실히 넣을 수 있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따로 다시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지금 바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갑시다. 단어도 어김없이 확인을 좀 할게요. 비엘은 다른 사람, 이지엔 의견, 주의 띵 결정하다. 제가 굳이 따로 첨부 자료에도 그 단어를 드리지만 다시 PPT를 설명할 때에도 강의 시간에도 단어를 드리는 것은 이 순간에 잠깐 또 멈춰놓고
단어도 확실히 좀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52번. 절 시작할 때 왔어. 문장 시작할 때. 그리고 뒤에 절이 이어지니까 접속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사실 이제 처음 그 공부를 할 때에는 단어의 뜻이나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 위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그 시험에 대한 전략이나 스킬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빈칸의 위치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영역이 특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급수가 되었던지 간에 빈칸 넣기의 경우에는 빈칸의 위치에 주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骑自行车的话 그리고 10분이면 就到了 그러니까 제가 앞서 접속사를 설명드릴 때 루고가 나머랑 호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루고는 찌오랑도 호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회화체에서 루고 什么什么的话 화를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럴 경우에는 루고를 넣지 않아도 什么什么什么的화만 써도 만약에라는 뜻이구나 라고 중국인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화랑 찌우가 나왔으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루고인가 보다 라고 가시면 돼요. 자, 루고 찌우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지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는 지를 쓰죠. 일반적인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는 쭈어를 쓰긴 하지만 지 기억하시고요. 自行车 보실 거고요. 자, 5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 빈칸의 위치가 제일 중요해. 근데 빈칸 앞에 지시사가 있고 빈칸 뒤에 이 글자는 몰라도 아들 자자 쯔로 끝나면 웬만하면 명사형이라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시사랑 명사 사이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다 양사를 넣으면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아까 A, B, C, D, E를 볼 때 종이 양사라는 걸 기억을 하고 갔잖아요. 사실 종이 양사인 걸 몰라도 랑호랑 루고랑 얼체가 접속사고 TNT는 명사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일반적으로 양사는 또 단음절이잖아요. 한 글자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다른 것들을 소거하고 나면 종이 양사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사실 시험을 볼 때에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시험을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추리 능력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막 파악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모르더라도 이 빈칸의 위치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를 분석을 하시면 그 단어를 모르더라도 한 글자짜리면 양사겠고 그리고 지시사와 명사 사이에 빈칸이 비어져 있으니까 종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쥐즈, 귤은 참 다니까 와서 한번 맛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었죠. 자, 볼게요. 그래서 지시사 플러스 양사 기억을 하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쥐즈가 귤, TN 이제 맛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시게 될 거예요. HSK 3급 때부터 TN이 달달하는 뜻을 가졌다는 거, 장은 한번 시도해보다, 맛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4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HSK 3급이라고 해서 막 만만하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험들이 다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문장이 길면 좀 움찔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앞에서부터 봅니다. 这家지 어디엔 더房间 해놓고 주어놓고 뒤에 무단이 나와요. 너무 다행이다. 부단 나왔어. 내가 문장 길고 어려워도 뒤에 얼치를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령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손 치더라도 시간 안에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캐치해서 딱 고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치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텔의 방은 굉장히 깨끗하고 공항에서도 굉장히 가까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단 얼치에 확인하시고요. 지오디엔 호텔입니다. 주점이라고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지오디엔은 호텔을 의미하죠. 방지에는 방이고요. 리라는 건 어디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이 호텔이 공항에서부터로 이어지는 거죠. 이 개사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5번으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51번부터 54번까지 별다른 무리 없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가셨다면 나머지 마지막 문제는 그냥 남아있는 보기로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괜찮고요. 자, 그 대신에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그래서 앞에 51번부터 54번까지는 오늘 그 학습의 중요 내용인 양사와 접속사를 넣었고요. 남는 아예 그냥 하나 넣으면 되는 이 마지막 55번은 그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명사에 대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짜이는 시간이나 장소와 함께 올 수 있는 개사죠. 그래서 짜이 어디에서 보통 짜이는 일반적으로 방위사를 동반을 합니다. 어디 안에, 밖에, 위에, 아래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짜이랑 리 사이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올 수 있겠구나. 오늘 추가적으로 이 포인트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가지고 팅구 칭추 잘 들리지 않거든.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전화 줄래?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보시면 짜의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온 후에 그 다음에 리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T 엘리베이터를 이야기를 하죠. 전기로 움직이는 계단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칭추 하면 분명하다. 저희가 이렇게 쭉 51번부터 55번까지 독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 양사랑 접속사도 시험 비중이 제법 높은 그 품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양사의 위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지시사나 수사, 명사 사이에 위치하고 접속사 같은 경우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부분에 위치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오늘 배웠던 접속사, 양사,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정리해보시고요. 이 모든 과정들이 시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이 특강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